그러면 법률형 문제를 읽으실 때, 특히 법조문형 제시문을 읽으실 때 어떤 부분을 유념하셔야 하는지 2018년도 이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률형 문제를 보실 때에는 가장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출제자는 법률 효과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글을 읽으실 때 무엇에 관련된 얘기인지는 물결 토시를 치시고, 그래서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한 부분은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이 이루어진다거나 어떤 취지와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합당,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서 합당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여기 합당할 수 있다 부분에 밑줄을 치셔야 하고요. 합동회의의 결의로서 부분은 밑줄을 치실지 마실지 개인의 취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줄을 짧게 긋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합당할 수 있다 부분만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이게 결국은 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결 무늬를 치셔도 좋고, 아니면 나는 이 정도 얘기에는 물결 무늬를 굳이 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제2항 정당의 합당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하셔도 되고, 성립한다 부분만 치셔도 됩니다. 성립한다 부분 밑줄 긋겠습니다. 제3항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자, 이 부분도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자, 규정에 의하여 합당이 성립한 경우 물결 긋고요.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효과니까 밑줄 긋습니다. 다만 신설합당의 경우 합당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 대회를 거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부분은 밑줄 긋는 거고요. 여기서 신설합당 같은 경우에는 물결을 긋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신설합당이랑 그냥 합당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1조 1항을 읽으면서 신설합당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신설합당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시되는 개념 하나하나를 모두 신경 써서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일 뿐더러 결과적으로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개념 간의 차이를 발견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그냥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다만 신설합당의 경우라고 해서 그 법률 효과 부분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률 효과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결국 일반적인 합당과 신설합당을 달리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신설합당은 과연 무엇인지를 의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설합당은 뭐가 다르지? 라고 의심을 하시기 시작하시면 1조에서 신설합당이 뭐라고 규정되어 있었나요?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합당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효과가 달리 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4항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의 시도당은 소멸한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된다, 이렇게 되겠죠. 예. 제2조 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근거가 될 수 있는 말들 계속 밑줄을 긋 거고요.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시도당의 수재주와 명칭, 대표자의 생명 및 주소는 합당 등록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자,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밑줄 긋고요.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효과가 나오겠죠. 야, 사례 이제 보겠습니다. A당과 B당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7년 5월 1일 대회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 결의를 하고 C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자, 여기서 신설합당과 그냥합당의 차이를 의식하신 분들은 이 사례를 보는 순간에 이거는 신설합당이라고 해서 포인트, 출제자의 포인트를 바로 캐치해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내용으로 독해를 하시다가 결국은 합당과 신설합당이 구분이 읽으면서 되지 않으신 분들은 사례를 볼 때 그 특이점을 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을 풀 때 그제서야 캐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낭비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제시문을 읽으실 때 개념 간의 차이를 잡아내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 신설합당 경우죠. 기억. C당의 합당이 성립하려면 그 대표자에 의한 합당 등록 신청 외에 그 소속 시도당의 합당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풀이 방법은 유용란 수업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고 일단은 뭐에 대해서 묻고 있나요? 성립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률 효과가 성립이기 때문에 성립과 관련된 규정으로 가는 겁니다. 성립이 어딨죠? 여기에 제1조 제2항이 있죠. 어떻게 되냐면은 정당의 합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등록하면 성립되지 뭐 특별히 합당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아닌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 자, 제2조 1항 가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합동회의 결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합당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 합당 등록 신청을 합동결이 있고 결국은 뭐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등록하면 성립한다 라는 판단에 결국은 변동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시도당의 합당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볼 만한 이유도 근거도 없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 어떤가요?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멸되는 시점은 8월 16일이다. 소멸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소멸된다를 다루고 있었던 제1조 제4항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언제이죠? 보면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당 설정에는 합당을 본다. 다만 신설합당의 경우 합당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합당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사례의 경우에 합당 등록 신청일이 언제인가요? 합당 등록 신청일 나와 있지 않죠. 대의 합동회의가 5월 1일에 있었을 뿐입니다. 합당 등록 신청일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합당 등록 신청일과 관련된 얘기가 어딨죠? 합당 등록 신청 여기 제2조 제1항에 합동결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합당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자,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을 뿐 언제 합당 등록 신청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합당 등록 신청일이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시점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시도당이 소멸되는 시점은 2017년 8월 16일이라고 말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합동 등록 신청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디귿 부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자, 시당의 대표자가 합당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늦어도 9월 7일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시도당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취소될 수 있다를 묻고 있으니까 관련된 규정을 찾으면 제2조 제3항입니다. 제2항의 기간 내에 보완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죠. 제2항 기간이 언제죠? 여기 보시면 합당 등록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렇게 나와 있죠. 디귿 같은 경우에 합당 등록 신청일이 5월 10일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은 5월 10일부터 120일 이내에 여기가 9월 7일인지 아닌지만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디귿을 풀 때 니은에서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푸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8월 16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을 하신 게 아니라, 소멸되는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합당 등록 신청일이 필요한데 주어진 근거만 가지고는, 정보만 가지고는 합당 등록 신청일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소멸되는 시점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8월 16일이라는 선지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분이라면 디귿선지에서 바로 합당 등록 신청일을 알려주는 것을 봤을 때, 아,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었구나 라고 자신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물결과 밑줄을 이용해서 선지에서 묻고 있을 때 그 판단의 근거를 빠르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제시문 역시도 그와 적합한 방식으로 읽는 것입니다. 제시문 법규정 같은 경우에 단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읽어왔던 글들과 글을 읽었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어왔던 방식은 제시문을 이해하는 방식인 것이고, 법규정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추리논증에서 말하는 근거를 찾는 독해, 근거를 찾는 방식의 독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